이 제품에 담긴 우리나라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더오레입니다. 오늘은 일광정구 스노우맨 A 포터블 국가유산진흥원 오약꽃 에디션을 소개해드릴 텐데요. 저는 국가유산진흥원 온라인 스토어에서 45,000원에 구매를 했고요. 먼저 함께 언박싱을 해보겠습니다. 패키지 중앙에는 오약꽃이 그려져 있고 측면에는 K 헤리티지라고 적혀 있습니다. 뒷면에는 제품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적혀 있고요. 구성품은 쉐이드, 바디, 마그넷 스트랩, 카라비너, 설명서와 보증서, 제품 소개 카드, C2C 케이블이 있습니다. 이제 조립을 한번 해볼 건데요. 쉐이드를 바디 상단에 시계 방향으로 회전해서 결합하고 만약 걸어서 사용하고 싶다면 여기에 마그넷 스트랩을 붙이면 됩니다. 아주 깜찍한 사이즈로 침대맡에 두거나 캠핑 다니실 때 쓰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불 켜면 이런 모습이 됩니다. 조립된 조명을 앞에 두고 부분적으로 하나씩 설명을 해드릴게요. 상단의 오약꽃 무늬부터 설명해 드릴게요. 저는 사실 일광정구를 알고 있었고 이 스노우맨 시리즈가 워낙 유명하기 때문에 만약에 산다고 해도 캔들이나 다른 시리즈를 사고 싶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이 사진을 보자마자 바로 구매 버튼을 누르게 된 이유는 이 상단의 오약꽃 무늬 때문입니다. 오얏은 자두의 순우리말로 낯설게 들리는 오약꽃은 사실 자두꽃과 같은 말입니다. 오약꽃 문양은 고종황제가 조선에서 대한제국으로 국호를 바꾸며 나라의 상징으로 삼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오약꽃 문양은 한자로 이화문이라고 하는데요. 조선이 태조 이성계의 오얏 이씨에서 비롯된 왕조이기 때문에 고종황제는 국호를 바꾸면서 오약꽃, 즉 이화문을 상징 문장으로 삼았습니다. 백꽃과 자두꽃이 서로 비슷하게 생기기도 하고 백꽃의 한자가 이화여서 헷갈릴 수 있지만 둘은 완전히 다른 의미입니다. 그래서 대한제국 시기에 이화문이 다양한 곳에 사용되었고 대표적으로 덕수궁에 가면 샹들리에 유리 등갓 등에서 다양한 형태의 이화문을 볼 수 있습니다. 덕수궁의 유리 등갓에는 타원형의 몸체에 꽃을 20개 또는 25개가 있는 겹꽃 형태의 이화문이 장식되어 있고 꽃잎과 꽃밥을 제외한 표면이 산액으로 부식 처리되어 불을 켜면 이화문이 선명하게 빛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제품은 유리 등갓을 현대적으로 해석해서 불을 켜면 조명 상단에 이화문이 빛날 수 있도록 표현한 조명입니다. 바로 이렇게 말이죠. 기둥색에도 의미가 담겨 있는데요. 이 색을 단청 녹색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단청은 절이나 궁궐에 있는 건축 요소가 익숙하실 텐데요. 단청이란 건축물의 문양이나 그림을 그려넣는 것 외에도 고예품, 동굴, 고분, 조각상, 벽화 등 다양한 것의 그림을 그려넣는 것을 아울러 통칭하는 말입니다. 특히 목조 건축에 많이 사용되는 이유는 부식을 막고 내구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궁궐의 왕권 혹은 불교 사원의 종교적인 의미를 상징하기 위해서 목재의 흠집을 감추고 아름답게 보이도록 특수한 의미를 담은 건축물의 전시나 기록을 위해서 음양오행 사상을 중심으로 기륭화복을 기원하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단청에 대한 기록은 삼국사기부터 시작되는데요. 조선시대에는 불교를 배척하게 되면서 사찰의 단청은 줄어들었지만 궁궐이나 왕실 차원의 단청은 계속 지속되었다고 합니다. 오약꽃이 새겨진 유리 등갓을 재해석했기 때문에 궁궐의 상징인 단청의 색깔을 사용한 것 같습니다. 단청은 청색, 적색, 황색, 백색, 흑색을 기본으로 만든 다양한 색을 활용해서 만들어지는데요. 궁궐의 단청을 생각했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녹색엔 특별한 이야기도 담겨 있습니다. 녹색을 내기 위해 사용하는 전통 안료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원래는 천연 광물을 가공하거나 금속 화학물을 원료로 써서 만든 무기 안료를 색소로 사용했는데요. 19세기 말 가격이 저렴하고 수급이 쉬운 화학 안료가 들어오면서 이 전통이 끊겨버리게 됩니다. 국립문화재연구원에서 2023년에 그중 녹색 안료로 사용되는 동록을 전통 제조법으로 복원했습니다. 끊어진 과거의 유산을 되찾은 사례여서 녹색을 설명하며 함께 설명해 봅니다. 이제 이 제품을 만든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필요할 것 같아요.
일광전구라는 회사에서 만들어졌는데요. 1962년 대구에서 설립한 회사로 이름에서 알 수 있듯 백열전구를 만들던 회사입니다. 하지만 2000년대부터 LED가 보편화되면서 효율이 낮은 전구 수요가 급감하게 되었고 2007년엔 주요 8개국 정상이 가정용 백열전구를 퇴출하기로 결정하며 회사의 큰 변화를 맞이하게 됩니다. 일광전구는 다른 회사처럼 LED 생산을 선택하는 대신 가정용이 아닌 장식용, 파티용 등을 목적으로 변경해서 백열전구를 계속 생산하고 판매하며 우리나라에서 마지막으로 백열전구를 만들던 회사였습니다. 2022년부터는 OEM 방식으로 전환하며 생산은 직접 하지 않게 되었다고 하네요. 그리고 디자인을 강조한 조명 브랜드 IK를 런칭해 빛이라는 본질에 집중한 제품을 출시하며 대중적으로 크게 알려졌습니다. 이번 영상을 준비하며 일광전구 빛을 만들다라는 책을 읽었는데요. 책을 읽으면서 일광전구의 역사부터 새롭게 제품을 출시하는 과정을 보며 제가 오늘 소개할 스노우맨에 대해 구석구석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일광전구의 김홍도 대표님과 일광전구의 변화에 핵심적인 역할을 한 권순만 팀장님, 그 외에도 마케팅, 개발, 관리 등 회사의 전 분야에 대한 담당자들의 인터뷰를 직접 들을 수 있었고요. 오늘 이 영상을 보고 일광전구라는 브랜드에 관심이 생겼다면 이 책 완전 추천드립니다. 앞서 설명했듯이 이 조명의 이름은 스노우맨인데요. 마치 눈사람처럼 둥근 원형이 두 개 이어진 모습입니다. 일광전구의 대표 디자인으로 힙한 카페나 멋진 집 사진에서 자주 보이는 조명이기도 합니다. 오랜 역사를 가진 기업이 새로운 도전을 성공적으로 해낸 사례이기도 하죠. 제품이 탄생한 비하인드를 몇 가지 더 소개해보자면 스노우맨이 출시됐던 2021년 일광전구에서는 유리로 된 조명을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마케팅팀에서는 일반적인 스탠드처럼 빛을 아래로 떨어뜨리는 대신 빛을 사방으로 퍼뜨리는 제품을 제안했기 때문에 그에 맞게 디자인된 게 스노우맨입니다. 처음 아이디어는 지금의 모양은 아니었고 원형의 개수가 훨씬 더 많은 10단, 5단 같은 모양이었으나 디자이너 권순만 님이 계속 고민을 하시다가 결국 2개로 결정하게 되었다고 해요. 강렬한 인상을 남기는 스노우맨이라는 이름도 출시 전에 겨울에 맞는 이름을 떠올리다가 정해졌고요. 지금 모양이 너무 유명해서인지 저는 여러 단의 모습이 상상이 안 가기는 합니다. 이름 뒤의 숫자는 쉐이드 사이즈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오늘 소개하는 스노우맨 8 포터블은 가장 작은 사이즈로 이동하면서 사용할 수 있는 조명입니다. 오늘은 하나의 조명에 담긴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제가 이 제품을 보면서 느낀 건 오랜 시간 속에 담긴 이야기는 마음을 움직이는 힘과 잠재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는 그걸 유산, 헤리티지라고 부르는 것 같습니다. 국가 차원에서는 오약국가 단청이라는 역사와 문화가 헤리티지이고 전구라는 헤리티지를 가지고 60년 넘게 기업을 일구어낸 일광전구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헤리티지가 잊혀지거나 사라지지 않으려면 계속 새로운 도전과 변화를 시도해야 하는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이 조명은 아주 작고 사소한 물건일 수 있지만 한국의 헤리티지를 고민할 수 있는 물건이 아닐까 싶습니다. 앞으로 이런 도전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고 그렇게 더 오래 살아남은 이야기가, 전통이, 기업이 많아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번 이야기가 재밌으셨는지 궁금한데요. 앞으로 제가 소개했으면 하는 이야기가 있다면 댓글로 많이 남겨주세요. 그럼 서울에 만나요.